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했던데 이거 보면은 렉탱귤러 같은 거 렉탱귤러 t-0.5t 예를 들어서 이 t-0.5t면은 이게 분모는 사실 이게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펄스 폭은 1이고 0.5를 중심으로 해서 있으니까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유지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 0초하고 1초에서 샘플링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0, 이게 0,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부터 1 사이 다 있는 거잖아요. y 값이. 이거 어떻게 샘플링 할 때 0으로 해야 되냐, 1로 해야 되냐, 0.5로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펑션,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x라는 정의역에서 x라는 거에서 이제 y라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함수, 이게 원소, 이 정의역의 어떤 원소로부터 이게 두 개가 가면 안 돼, 이게 두 개가 가면 안 돼.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고, 이거. 하나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축으로 그림을 그릴 때 y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면 괜찮아. y 값이. 하나면 괜찮은데 요렇게 되면 안 된다고. x에 요렇게 되면 안 돼,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뭐 x가 1일 때 이게 요 값도 가지고 요 값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모든 값을.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야, 이게. 이 샘플링 사이에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는 원래 자체로는 이걸 가지면 안 돼. 이게 원래는 정의대로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0과 1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값만 가져야 돼. 하나만. 그래서 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뭐 UT 같은 것들 이거 정의할 때 이렇게 대충 하거든.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T가 0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게 2분의 1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거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러냐면은 이거 이제 뭐 하여튼 다른 거하고 뭔가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t가 0일 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ut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데는 보면은 책에 따라서 1이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뭐 요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값만 주로 가지는 걸로 우리 정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 지점에서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이 지점에 샘플링 할 가능성은 제로야. 사실은 거의 제로야. 왜냐하면 컨티뉴스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이건 없어. 이거 사실은 컨티뉴스한 값이 이게 계속 x축이 계속 컨티뉴스하게 가지잖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왜 그 가질 수도 있지. t가 제로일 때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 값이 제로라고 그러냐, 그 가능성이 왜 없다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probability 같으면 x가 어떤 구간이 있어야 돼. 구간이 이게 뭐 x1, x2 요렇게 구간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구간이 있어야지 이게 probability x가 x1인 경우 이거는 제로가 돼. 응?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x라는 건 모든 거에 다 가지거든. 이게 0.000000001로 해가지고 뭐 0.00002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유효수자까지 포함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이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게 어떤 그 순간에 뭔가를 뽑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어. 이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우리 공학에서는 사실 별 필요 없어. 그냥 공학에서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 요게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 공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에 도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수학과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무슨 대단한 뭐 이론을 뭐 노벨상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 지적을 누구 학생이 참 코멘트를 줬는데요. 좀 고마워. 내가 이걸 이 P probability가 x1부터 크고 x2보다 작은 경우 이게 이제 continuous variable이니까 이게 어떤 구간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요걸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적으면서 내가 빨리빨리 뭘 하면서 요걸 x2하고 x1 요렇게 적었나 봐. 이게 나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틀렸어. 이거 x2, x1이 아니라 x1, x2야. x1, x2. 이게 좀 잘못돼서 이거. 왜냐하면은 probability x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q 펑션으로 가져가기로 했거든. 이게 뭐보다 큰 거. 이걸 q 펑션으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x-m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 대문자로 쓰면 이거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는 거고 요 소문자로 쓰면 이건 어떤 값이야. 밸류야. 밸류. 값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값보다 더 큰 걸 말하는 데 그러니까 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x라는 값보다 더 큰 경우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x1보다 더 크고 x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x1보다는 크고 빼기 x2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사실 x1, x2 이렇게 빼기 이렇게 돼. 강의 자료 맞고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잘못한 거야. 그렇고 뭐 요거는 뭐 한 김에 이거 봅시다. 밴드위스가 10KHz 신호다. 10KHz. 그러면은 밴드위스가 10K다. 그러면 맥시멈 프리퀀시니까 FS는 2배의 밴드위스보다 커야 되거든. 2배의 밴드위스보다 커야 돼. 그러면 20KHz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하면은 이제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근데 이 보면 어떻게 돼? 20KHz보다 더 큰 게 요거로 딱 나뉘네. 이게 10K보다 작은 거. 요거는 정보를 잃어버려. 왜냐면 원래 신호로 복원할 수가 없거든. 이 샘플링 가지고는. 근데 30KHz나 200KHz 요거는 30K나 이거는 둘 다 복원이 가능해. 이 샘플된 신호로부터 복원이 가능하다고.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복원이 가능하다는 말 무슨 말? 정보량이 같다라는 거야. 같다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30KHz로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이게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샘플링하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샘플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30K면은 30K보다 200K가 더 훨씬 더 많이 샘플링하는 거잖아. 이게 뭐 정확하게 10배는 아닌 10배보다 좀 덜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될 텐데 얼핏 보기에는 까만 게 훨씬 더 200KHz가 이렇게 되고 빨간 게 이제 여기 30KHz가 이렇게 빨간 건데 200K가 훨씬 더 뭔가 정보량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다라는 거야. 왜냐면 요거보다 더 크기만 하면은 같게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렉탱귤러 C-6승분의 T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이거는 뭐 렉탱귤러 C-T 요거 풀의 트랜스폼하면 어때? C-6승분의 싱크에 왜 이래? 싱크에 C-6승의 F 요렇게 되거든. 요게 풀의 트랜스폼이고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싱크 펑션 이렇게 되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1이 될 때 크로스하거든. 그러면 12-6승 곱하기 F가 1일 때 그럼 F는 뭐가 돼? F는 12 6승 1메가 이랬잖아. 1메가야. 1메가 이거는 마이너스 1메가 이렇게 크로스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 잘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밴드위스인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구하면은 사실은 이거 어디에 언제 끊어지는 거야? 밴드위스라는 거는 이 밴드가 차지하는 대역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언제 끊어지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원래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밴드위스는 무한대가 된다고 사실은. 무한대가 된다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렉탱귤러가 굉장히 우리가 펄스로 많이 쓰고 있잖아. 펄스파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펄스파거든. 이게 타임 도면에서 보면 이게 10-6승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이제 유지되는 펄스파인데 이거 굉장히 우리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풀이의 트랜스폼을 해서 밴드위스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걸 그렇게 쓰기에는 이거 밴드위스가 무한대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문제가 많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냥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잖아.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 밴드위스가 우리 그냥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맞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전자공학에서 밴드위스는 언제 한다고? 첫 번째 크로스하는 거. 요 첫 번째 크로스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될 때. 요 사이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밴드위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first null 밴드위스라고 그래요. 밴드위스. null이라는 게 뭐냐면 null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제로라는 말이에요. 제로. first 제로. 첫 번째로 제로를 크로스하는 거예요. 제로. 보통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대부분 신호들은 이게 저주파 신호들이거든. 저주파 신호거든. 0Hz를 중심으로 있어. 저주파. 왜냐하면 이게 안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 안 변하면 0이라고. 안 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이쪽 부분에 이게 주파수가 생기는 거거든, 이게. 뭐이 변화, 갑자기 1이었다가 0으로 바뀌잖아요. 0이었다가 1로 바뀌고 1이었다가 0으로 바뀌고 요 부분에서 주파수가 막 생긴다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0이라고. 0.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0이라고. 주파수가 0이라고. 안 움직이는 거니까. 0이라고. 그 대부분 0Hz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저주파 신호라고 0Hz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첫 번째 끊어지느냐 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first null bandwidth를 주로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많이 쓰지. 그래서 전자공학에서는 이게 밴드위스는 여기서 1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2메가 아니냐? 마이너스 1메가부터 1메가니까 2메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주파수는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주파수는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0에서 1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메가헤르츠가 된다. 밴드위스는. 그래서 여기 1메가헤르츠. 1메가헤르츠가 이건 퍼스트 널 밴드위스예요. 그럼 3번은 뭐 지난번 내가 이제 뭐 얘기했었는데 이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서 이 전화기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카페에 있어서 뭐 이게 친구 목소리가 이 핸드폰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악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 이 핸드폰에서는 목소리는 4KHz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음악은 20K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8K로 샘플링 하거든. 8K로 샘플링 하니까 이거는 엘리어싱 없이 되는 건데 얘네는 엘리어싱이 발생한다고. 엘리어싱이. 왜냐하면은 8K로 지금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래. 엘리어싱 발생한다고. 엘리어싱 발생 안 하는 거고. 안 하고 이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음악은 소리는 이상이 들리고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하여튼 봅시다. 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뭐 질문 없으면 뭐 계속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임펄스로 얘기를 하고 임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응용 수학에서 배웠을 때 이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 요게 LTI 주로 LTI였지. LTI 시스템일 때 어떤 임의의 입력 인풋이고 아웃풋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시스템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시스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야. 뭐 안에 뭐 내부적으로 막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 그걸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고. 우리 여전히 뭐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뇌는 다 가지고 있잖아. 뇌로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 지금 이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는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자고. 본다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본다 뭔가 빛이 자극 전자기파가 뭐 이게 빛이라는 뭐 전자기파가 이제 방사가 돼 가지고 내 눈을 때리는 거거든. 내 눈에 이게 각막을 통해서 이제 내 뒤에 시신경을 때리면은 시신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눈에서 어떤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뭐 뇌 쪽으로 올려준다고. 뇌로 올려준다. 전기 신호가 올라가는 거야. 내 뇌로. 정신은 올라가는데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신신호가 내가 마치 뭐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준다고. 지금 앞에서 뭔가 뭐 화면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 이
그거 되게 신기한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아직까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이 전기 신호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보는 신호로 바뀌는지, 어떻게 이게 내가 본다라는 걸로 바뀌는 건지. 그다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있는 이 목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010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랜선을 통해서 쭉 가게 되지.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지 아니면은 뭐 이어폰을 듣는지 들어서 듣는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소리를 이제 스피커나 아니면 이어폰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귀를 때리게 된다고. 그러면 고막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뭔가 막 울리면서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이제 다시 또 뇌로 올린다고. 뇌 그 신호가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그게 우리가 뭔가 소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들린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스템인데, 시스템. 인풋과 아웃풋이 뭔가 되는 거. 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내부를 뜯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라디오 같은 거 뜯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TV 같은 거 뒤에 뜯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칩을 뭐 보면은 칩이 뭐다라는 건 알지만은 그 칩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다 어떻게 하는가?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인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신경으로부터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데 마치 그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착각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뭔가 그다음 이 청각 신호를 통해서 그 전기 신호가 뇌에 들어가면은 뭔가 우리가 뭔가를 듣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 그 듣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만약에 알아내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노벨상 받지, 당연히. 누구든지 그걸 먼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아직까지 아무도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주로 LTI 시스템이잖아요. LTI 시스템인데, LTI 시스템일 때는 LTI가 아니면은 잘 몰라.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이게 좀 파악을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LTI 시스템이면은 이게 제일 처음 뭘 하는 거야? 델타 T를 넣어가지고 HT를 측정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HT라고, 이렇게 LTI 시스템이라면 HT를 여기 적을 수가 있다고. 임펄스 리스판스, HT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그러잖아.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이걸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걸 측정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대신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이 대신 이제 HT라고 이제 적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HT만 알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이게 내가 또 고치고 있는데 또 안 돼. 잠깐만. 뭔가 또 이상한데. 잠깐만. 내가 썼는데 이게 안 벗기네, 이게.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이래? 다시 껐다 켜볼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이러냐. 뭐야, 이거 도대체. 와이파이가 이상하네, 이거. 잠깐만 있어봐. 다시 연결했으니까. 이제 되다. 쏘리. 그래서 이게 하다가 여기 하여튼 여기 쳤는데,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우리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게 되면 왜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인풋
xt를 넣으면은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 yt가 어떻게 표시된다고? xt에다가 컨볼루션의 ht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또 왜 안 되나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거. 잠깐만 이거 좀 학교 네트워크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거? 오늘 인터넷 연결이 없다고. 학교 뭔가 시스템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나 이게. 잠깐만. 하여튼 뭐 이게 그 아웃풋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yt가 이게 계속 이상히 마음이 급하면은 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KMU에 연결할 수가 없다고. 쏘리 이거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하다 했네. 학교 네트워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yt가 xt하고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xt를 여기 인풋에 이제 임펄스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111 예를 들어 111 00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에다가 컨볼루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펄스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봅시다. 이게 0이고 1이고 2고 t가 여기서 볼 때 이거 보면은 이게 000 요렇게 이게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4고 요렇게 t일 때 요 순서대로 이제 뭐 나오는 뭔가 임펄스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임펄스가 0부터 뭐 1 사이 요렇게 돼 있는 펄스가 이게 HT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봅시다. 0하고 요거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 0하고 이거하고 컨볼루션 하면 그럼 이거는 델타의 t니까 델타 t랑 HT랑 컨볼루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랑 H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HT 나와 그냥. 시프팅 하는데 이게 0초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0초에서 이렇게 임펄스가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요거랑 계산해 보자고. 이게 1일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그러면 델타의 t-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델타의 t-1이랑 H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의 t-1 이렇게 시프팅 한다고. 1초만큼 시프팅 한다고. 시프팅 하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초부터 1초 사이, 1초부터 2초 사이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초하고 이거 봅시다. 2초하고 요거하고 또 컨볼루션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델타의 t-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델타의 t-2랑 h랑 컨볼루션 하면은 h의 t-2 이렇게 될 테니까 요 컨볼루션 하면은 요거 2초부터 3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다 더해서 하면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다. 0, 1, 2, 3까지 어떻게 돼? 1, 1, 1 이렇게 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너스 1하고 이거 컨버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의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델타의 t 마이너스 3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델타의 t 마이너스 3과 HT가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고 델타 T하고 요 컨볼루션 하면 시프팅 되거든. 3만큼 시프팅 하는 거로. H T-3 이렇게 된다고. 그럼 원래 HT가 0부터 1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 0부터 3부터 4 사이 이렇게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부터 4. 좀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해주면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마이너스의 델타의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의 델타의 t 마이너스 4에다가 컨버전 ht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h의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0초고 이거 어떻게 3, 4, 5, 4, 5 아니 4, 5초 이 밑에 적어놓으니까 4, 5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t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합하면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아까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되면 0부터 3초까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부터 0부터 4초까지였지. 세 개 있었으니까 0, 1, 2, 3, 3, 4 이렇게 되니까 3, 4 아유, 쏘리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4, 5 이렇게 되겠네. 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임펄스 이렇게 트레인처럼 임펄스 트레인은 아니지. 임펄스 트레인은 똑같이 111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게 0101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펄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한번 설명했었어. 요 AB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01, 01이 이미 나왔어. 샘플링이 이제 샘플링하고 컨테이션까지 해서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이걸 샘플링하고 컨테이션까지 하면은 요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 한다고 이게 ADC라고 그러지. ADC를 하고 나면 이제 0, 1, 0, 1, 뭐 111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0을 우리가 전송을 하고 싶어. 1을 전송을 하고 싶어. 그러면 0, 1을 그대로 전송할 수는 없다고. 전송하려면 0과 1이라는 것도 의미일 뿐이지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 신호로 만들어야 된다고. 신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0일 때는 어떤 신호, 1일 때는 어떤 신호,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뭐 이렇게 신호로 이게 어떤 신호로 바꿔야 된다. 이 둘 다.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신호로 바꿔야 된다고. 그 0과 1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에 문제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닥친 문제는 요거 문제인데 그럼 0과 1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건데 이 위에 두 개는 요 위에 유니폴라 NRG 그 다음에 폴라 NRG 뭐 바이폴라 NRG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0과 1이 이제 우리가 뭐 몇 초마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메가bps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0의 6승계의 비트를 세컨드당 보낸다 이 말이거든. 1메가bps로 우리가 뭔가를 전송한다. 100메가bps다. 100메가다. 100메가다. 100메가bps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8승계의 비트를 세컨드당 보낸다 이 말이야. 그다음 1기가bps다. bps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10의 9승계의 비트를 세컨드당 전송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걸 초당 10의 6승계의 비트를 전송한다. 이거 만약에 렉탱귤러 펄스로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은 그 렉탱귤러 펄스의 폭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펄스의 폭이. 이게 펄스가 지금 이게 10의 6승계가 모이면은 이게 10의 6승계가 모이면 1초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의 펄스는 몇 초가 돼야 돼? 하나의 펄스는. 이 펄스는 몇 초가 돼야 돼? 이 듀레이션은. 이게 12육승계가 모였을 때 이게 1초가 된다고. 1세컨드가. 남주. 네. 몇 초가 돼야 돼? 10의 6승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렇지.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지. 1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가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이건 좀 더 줄여야 될 테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0.01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10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8승 세컨드 이렇게 되고 요 밑에 1기가는 이제 더 줄여야 되겠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펄스의 폭이 이제 줄어들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1 나노 세컨드 이렇게 되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펄스 폭. 그 펄스의 폭 동안 펄스의 폭 이게 이제 이게 BPS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BPS로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펄스의 폭이 결정되는 거야. 듀레이션이 결정이 된다고. 펄스의 듀레이션, 폭, T가 결정이 된다고. T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펄스의 폭, BPS라는 거는 결국 속도지, 속도. 속도에 따라서 뭐 T가 결정이 돼요. 듀레이션이. 여기서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고? T가 뭐 BPS가 낮다, 천천히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펄스 폭이 커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면 펄스 폭이 굉장히 작아야 돼. 요런 이제 그 관계가 있는데, 듀레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 유니폴라랑 바이폴라, 뭐 바이폴라라 해도 그냥 폴라라고 해도 돼. 바이폴라. NRG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0과 1이 유지되는 시간이 T, 전체 T 동안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 만약에 0, 1, 0, 1, 뭐 1, 1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는 우리 걸 0, 0, 1, 1, 1 이런 신호를 만약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유니폴라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T 동안 0일 때는 0이고 요걸 나누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다 나눈다고. 나눠가지고 0일 때는 0, 1일 때는 뭐 5V, 0, 5V 뭐 이런 식으로 0V와 5V 요 사이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유니폴라예요. 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폴라는 어떻게 하냐? 바이폴라는 뭐 똑같은데 0일 때는 마이너스 5V로 해주고 1일 때는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5V 이렇게. 이게 이제 바이폴라 또는 폴라. 요거는 어떻게 하냐? 0과 1이 유지되는 시간을 T 동안 다 쓴다라는 거야. T 동안. 이렇게. T 구간 동안 이게 뭐 5V를 하든지 0V를 하든지 마이너스 5V를 하든지 이렇게 다 그걸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시간이 T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보면은 요 밑에 것들 뭐 잡다구리한 뭐 이게 유니폴라 RG라고 하는 거, 뭐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이 밑에 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요 폴라 NRG하고 유니폴라 에너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올 거거든.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뭐 그 이름도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이런 모양이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요 밑에 걸 보면은 잘 구분해 보면은 물론 0일 때 0을 해주는 것도 있어. 뭐 유니폴라 이런 것들은 다 0일 때 0이야. 이게 0, 0, 0, 0일 때 0 이렇게 0일 때는 지금 아무도 안 보내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 전체 T 중에서 이게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T 중에서 어떻게 여기서 T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근데 이게 T 중에서 어떻게 반만 1로 쓰고 제로로 이렇게 가버려요. 반만 쓴다고. 반만. 이 밑에 것들은 RG라는 거가 맨체스터 코딩 요런 것들은 뭐 사실 잘 쓰진 않는데 거의 안 써 요즘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RG 리턴 제로야. 이게 리턴 제로 0으로 온다고. 리턴 RG나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그 맨체스터 맞아. 맨체스터야. 그 맨체스터에서 이제 처음 뭐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 지역에서. 이게 특징은 뭐냐면은 이 T의 듀레이션에 T만큼 유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걸 반만 쓴다고. 반만. 2분의 T 동안 어떻게 하고 또 또한씩 2분의 T 동안 이렇게 반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T를 반반 나눠 가지고 이걸 뭐 5V로 하다가 0으로 하든지 아니면 5V로 하다가 마이너스 5V로 하든지 뭐 그렇게 막 나뉘게 돼 있어. 요렇게 된다. 지금 이 밑에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T가 유지되는 거고, T가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T에서 반만 유지하는 거. 반만에 2분의 T만큼 유지하게 된다고. 그럼 이것 때문에 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두 개를. 그 T를 유지하는 거랑 2분의 T만큼 밖에 안 유지되는 거랑 이게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결정적으로 밴드위스가 차이 나게 돼 있어. 밴드위스가. 이게 밴드위스가 차이 나는데 굉장히 뭐 수식적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할 때 요걸 외우라 해서 t분의 t가 요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류제야.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풀에 트랜스폼 하면 렉탱귤로. 싱크 FT가 되는. t에 싱크에 tf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실 이 밴드위스를 할 때는 요 앰플리튜드는 사실 별로 큰 중요하잖아. 이 뭐 하나도 안 중요해. 요게 중요해. 요게. 그래서 TF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주로 그림을 그리면은 뭐 0일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사인파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인파가. 왜냐하면 싱크 펑션이라는 게 사인 파이 TF분의 파이 TF거든. 물론 T가 뭐 곱해져야 되지만 뭐 T는 큰 상관없고 T는 뭐 앰플리튜드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는 얼만큼 퍼져 있는지, 얼만큼 언제 크로스하는지가 중요해. 우리한테는 밴드위스를 할 때는. 그래서 뭐 여기 되는데 이 앰플리튜드 T가 나왔으니까 T는 정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언제 크로스한다고 이게 이 첫 번째 크로스하는 게 언제 한다고 이게 1일 때 왜냐하면은 싱크 TF라는 게 사인 파이 TF니까 요게 파이 T가 사인의 파이 T 분모는 이거 0보다 무조건 커.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무조건 작든지. 그러니까 크로스 한다는 건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다가 플러스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분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사인 파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크로스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파이 t가 되니까 결국 파이 t가 1일 때니까. 그러니까 tf가 1일 때 그럼 tf가 1일 때 그러면 f가 1 over t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 도메인인데 1 over t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이너스 1 over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밴드위스가 우리가 퍼스널 밴드위스가 요게 어떻게 된다고? 요거라 했잖아요. 요게 밴드위스 퍼스널 밴드위스니까 1 over t가 되는 거야. 1 over t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t 동안 유지가 되면은 t 동안 이게 타임 펄스 듀레이션에서 t 동안 유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t 동안 이게 펄스가 타임 도메인에서 t 동안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펄스의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t 유지되는 펄스의 밴드위스는 뭐라고 1 over t라고 이렇게 된다. t 동안 유지되는 t 동안 유지가 되면은 1 over t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은 이게 물론 뭐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게 사실 어려워. 이게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니폴라 에너지랑 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니폴라 에너지랑 바이폴라 에너지, 폴라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이폴라뿐만 아니라 폴라라고 그냥 폴라라고 하기도 해. 뭐 어떨 때는 바이폴라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폴라라고 했대. 유니폴라 유니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유니 하나 원이란 말이고 폴라는 주로 이제 끝을 말하는 건데 주로 뭐 바이폴라라고 하든지 그냥 폴라라고 하면은 바이폴라 얘기가 두 개가 있다는 극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펄스의 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는 밴드위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t 동안 유지되는 어떻게 유니폴라랑 바이폴라 그냥 폴라 NRG의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고? 1 over t가 된다고. 1 over t라고 해. 1 over t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아까 우리가 RG나 리턴 제로로 오니까 맨체스터 코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 2분의 t만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2분의 t만큼. 2분의 t마다 뭔가 계속 변하는 거야. 2분의 t마다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RG나 NRG가 아니에요. RG나 아니면은 맨체스터 뭐 이름 뭐 그냥 뭐 몰라도 괜찮아.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번에 t마다 변하는 근무 등을 그런 것들의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t분의 2가 된다고. t분의 2가 돼요. 그럼 t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요 두 개의 밴드위스를 살펴보죠. 그러면 어떤 게 밴드위스가 더 큰 거야? 이게 밴드위스가 어떤 게 더 커? 신담이. 밑에 t분의 2가 더 큰. 얼만큼 더 큰 거야? t분의 1만큼 큰. 두 배만큼 더 큰 거지. 두 배. 두 배 크다. 응? 이게.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거보다 두 배 더 큰 거야. 이게 이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거보다 두 배가 더 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두 배가 더 크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밴드위스는 뭐라고? 밴드위스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돈하고 똑같은 얘기야. 돈.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30메가를 살려고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돼. 30메가 헤르츠를 쓰려고 SK가 30메가를 쓰려고 정부에 1조라는 돈을 줘야 된다고. 그 두 배를 쓴다. 2조 줘야 된다고. 2조. 뭐 이게 뭐 1조 하니까 뭐 사실 크게 안 하다지.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뭐 안 하다. 뭐 100만 원에다가 200만 원 이러면 좀 와닿거든. 100만 원 또 큰 돈인데 200만 원 이러는데 1조를 하다가 2조를 한다 뭐 이러면은 뭐 그냥 그 상상 속의 어떤 그 액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 와닿진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뭐 나도 뭐 1억, 2억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좀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좀 이거 큰 돈이구나. 그래도 좀 뭐 집을 살려면 1억, 1, 2억은 있어야 되니까 뭐 그게 좀 필요한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조라는 돈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할 만큼 너무 큰 돈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두 배 크다.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왜 내가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나눠가지고 이 두 개 나눠가지고 밑에 거 C, D, E, F는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이름 몰라도 괜찮냐? 이 얘기하는 거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 왜? 밴드위스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A번, B번은 왜 우리가 많이 썼냐? C, D, E, F에 비해서 밴드위스가 반밖에 안 된다고. C, D, E, F.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밴드위스를 얘기할 때 이게 풀의 트랜스폼을 하는데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아는데 XT에다가 이제 XF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first null bandwidth랄까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의 트랜스폼을 했던 것들은 다 어떤 시그널들이냐면 이 시그널들이 이 신호들이 XT에다가 XF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야 이거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내가 물어보면은 이 풀의 트랜스폼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T를 변형을 하면은 XT를 풀의 트랜스폼에서 변형을 하면 XF가 나온다. 그 다음에 XF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하면 XT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같은 거야 이거. XT랑 XF가 같은 거야. XT와 XF가 같은 이게 하나야 하나. 하나이다. 하나. 이 두 개가 아니라 XT랑 XF가 다른 게 아니라 XT랑 XF가 같은 거라고. XT가 결정이 되면 XF가 결정이 되고 XF가 결정이 되면 XT가 결정이 된다고. 이 마치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나 뭐 500원짜리 동전이면은 앞면이 결정되면 뒷면이 결정돼 있는 거잖아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동전이라는 거 하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를 앞면에서 보면은 뭐 그림이 나와 있고 뒷면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 숫자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앞면 뒷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로 보이는 거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XF로 보여.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같은 걸 XT 요게 XT를 타임 도면서 이런 시그널이 있다. 이걸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 만약 이렇게 보인다. 뭐 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풀에 트랜스폼 하면 XT랑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신호 타임 도면에서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신호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거 두 개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야. 이 같은 거라고.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하나는 뭐에서 타임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어디서 F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본다고. 같은 주민철인데 나라는 인간을 보는데 이 주민철을 보는데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면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는 면에서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을 보는데 이 관점에서 보느냐 저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이에 트랜스폼을 했든지 풀이에 뭐 라프라스 트랜스폼이 다 마찬가지야. 뭐 트랜스폼 했던 건 어떤 신호만 했냐면 요 XT가 어떤 신호만 했냐면 이건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에요. 디터미니스틱.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결정되어 있는 시그널,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 대해서만 했었어. 처음으로 노이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랜덤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게 랜덤 시그널이지.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신호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했었다고. 그래서 어떤 신호든지 거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랜덤 시그널은 이게 문제가 이게 좀 약간 심각해져. 이게 문제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잘 봅시다 이게. 내가 어떤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 여보세요 얘기를 했었어 이걸 이제 ADC를 거쳤어. ADC를 거쳤더니 이게 0101 뭐 111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나왔다고 해서 합시다. 근데 이걸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걸 뭐 좀 더 빨리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게 이거 예를 들어 샘플링 하는데 0.1초마다 샘플링 하다가 0.15초마다 샘플링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게 나와 이게. 신호는 전혀 다른 게 나온다고. 샘플링 하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0.1초마다 샘플링 했을 때 요렇게 샘플링 했다고 하면은 0.15초마다 샘플링 하면 어떻게 돼? 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혀 다른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샘플링 하고 나면은 이게 아니라 0, 1, 뭐 1,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뭐 신호는 뭐 더 많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게 나온다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A로 샘플링하는 거랑 마이크 B로 샘플링하는 거랑 다 다르게 나와. 실제로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온다고. 011이 다 다르게 나온다. 똑같은 신호에는 불구하고 다 다르게 나온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신호에 대해서 XT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은 이 풀의 트랜스폼하면 XF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걸 지금 신호에 따라서 지금 잘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금 0101 뭐 이게 0101 자체가 지금 다르게 나오니까 어떨 때 내가 샘플링하면 01 뭐 01 뭐 이렇게 11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 샘플링하면은 뭐 1 1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그럼 어떤 게 진짜이고 이렇게 어떤 A라는 마이크로 A라는 마이크 A라는 마이크로 샘플링할 때 이렇게 되고 B라는 마이크로 샘플링하면 이렇게 이 신호가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이거 뭐 A라는 마이크는 잘못되고 B라는 마이크는 뭐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다른 거잖아.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랜덤 시그널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은 그 원래 신호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고정되어 있잖아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 자체를 그냥 풀에 트랜스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랜덤 시그널을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 노이즈 자체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 시그널은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거든. 이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하면은 이게 다 신호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여보세요라는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노이즈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아무리 내가 똑같이 한다 해도 그 똑같은 신호가 나오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다 신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게 하나 딱 끊어지는 거 요 하나만 가지고 한다. 하나만 그리고 풀의 트랜스폼을 취한다고. 요렇게 주로 하나만 가지고 어떤 구간 딱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마이너스 1이든지 1이든지 별 상관 안 하고 그 마이너스 1이든지 1이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이게 렉탱귤 같으면 렉탱귤러 뭐 예를 들어서 t분의 t 같으면은 t의 싱크의 tf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렉탱귤가 마이너스 됐다. 그럼 렉탱귤러의 t분의 t 같으면은 뭐 마이너스 t가
싱크의 TF 이렇게 두 개, 뭐 앰플리튜드만 달라질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5V로 한다. 그러면은 뭐 5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5 이러면은 5 뭐 5 이렇게 이 숫자만 들어가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만약에 5 렉탱귤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만 달라지는 거야. 앰플리튜드만. 그러니까 그냥 랜덤 시그널일 때는 우리가 이걸 다 하기가 너무 불가능하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만 딱 뽑아내가지고, 대표 선수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풀의 텐섬을 취해보자 라고 해서 하면은 대충 맞아.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제 뭐 하면서 뭐 보면은 뭐 랜덤 프로세스 얘기를 하면서 랜덤 베리어블 뭐 하면서 업을 할 때 그때 보면 랜덤 프로세서라는 걸 하면서 여기에서 뭐 이 풀에 트랜스폼 할 때 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거, 덴시티라는 것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이 뭐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것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이게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걸 구할 수 있지만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취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 아무거나 뽑아도 돼. 아무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0이면 하게. 그러니까 하나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그거에 풀의 트랜스폼 취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아니 이 신호 예를 들어서 잘 보자고, 이게 만약에 디터미니스트한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이 0일 때 이 신호가 다 이렇게 바뀌잖아. 이게 그럼 이거 전체를 가지고 다 해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체를 가지고, 여기까지 전체를 가지고 다 해야 된다고. 풀에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 듀레이션이 다 차지하느냐 아니면 반만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다 하기에는 랜덤 시그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원래는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걸 내가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어. 뭐 그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돼.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뭐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그걸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자고. 어떻게 대충 하느냐 하면은 원래는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랜덤 프로세서에서 S 이론을 통해서 이게 오토 콜레이션 펑션, 자기 자신의 오토 콜레이션, 자기 자신의 콜레이션을 취한다고.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을 취해야 돼서 이게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의 대표 선수, 하나의 구간만 뽑아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터미니스트한 시그널 하듯이 그렇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 뽑아서 하면 복잡하게 한 거랑 해서 그냥 우리가 취하는 거, 우리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전체를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왜 풀의 트랜스폼 하면서 왜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하지 않고 왜 한 구간만 가지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뭐 이걸 아마 이걸 뭐 생각을 하는 정도면은 이거 뭐 대단히 잘 알아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렇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밑에 A, B가 T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구간 대표 구간 한 구간만 뽑아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 물론 그걸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또 뭐 이게 왜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구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다 구해서 보면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0101이 우리가 랜덤하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한 구간만 뽑아서 그냥 그 시그널만 이제 보면은 이제 T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2분의 T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가 달라진다는 거 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위에 거는 이제 1번 시그널은 1번하고 2번 시그널 1번은 이제 유니폴라 에너지고 2번은 이제 폴라 에너지가 되는데 예, 이것도 보면은 하나는 5V, 0V, 마이너스 5V 아니 5V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뭐 이거 5라고 내가 5라는 게 그냥 대표지 뭐 3V 해도 되고 10V 해도 돼. 앰플리튜드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렉탱귤러 요 했잖아요. T라는 건 요 앰플리튜드 요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요게 언제 끊어지냐 하는 게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뭐 이게 5V가 되든지 10V가 되든지 밴드위스랑 전혀 상관이 없어. 밴드위스랑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고 그 마이너스 5가 되든지 5가 되든지 5가 되든지 0이 되든지 요거에 따라서 사실 정확하게 구하면 이 두 개가 밴드위스가 사실 좀 차이 나거든. 밴드위스의 차이 나. 정확하게 구하면. 그냥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같다고 간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거까지 우리가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 두 개가 아니라 펄스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밴드위스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거. 일단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데 요 NRG 방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NRG 방식 요게 AB 요 방식이 밴드위스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지. 밴드위스 측면은 유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덜 든다라는 거야. 돈이 덜 든다고. 밑에 거로 아니면 CDEF는 돈이 더 든다는 얘기야. 돈이 더 든다고. 더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돈이 덜 들기 때문에 AB를 유지를 하는데 AB. 근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공학이라는 게 다 모든 게 좋은 게 없고 모든 게 싫은 게 없어. 이게 AB가 밴드위치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아. AB가 이게 AB가 밴드위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또 다르다고 이게. 이게 보면은 A, B하고 C, D, E, F 요 두 개를 한다. 그러는데 밴드위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효율적이지. 적이고 비효율적이로. 적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C, D, E, F가 굉장히 좋아. 어떤 게 좋냐 하면은 만드는 거 구형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쉽다고. 만들기 쉬워. 이거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여러분들이 택할 거냐 아닌가? 돈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만들기 쉬운 걸 택할 거냐? 요렇게 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면은 CDF는 만들기 쉽고 AB는 왜 구현하기 어렵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냥 뭐 일로 바뀌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이게 보기에는 뭐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가 보다 이렇게 딱 우리가 딱 보기에는 우리는 워낙 이런데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딱딱 바뀐다. 여기서 바뀐다. 여기서 바뀐다. 여기서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통신공학 1을 하면서 제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통신공학 1에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게, 응?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려워. 이 동기화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동기화. 동기화가 굉장히 어려워. 동기화가 매우 어렵다. 어렵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데, 어떤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 이게 10, 10 뭐 이렇게 이 노이즈가 안 낀 상태로 들어온다 합시다.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10, 10, 1, 0, 0, 1 뭐 이렇게 들어온다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딱 시작 지점을 딱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될 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 동안 이제 1이 유지된다. 여기서도 요만큼 유지된다. 0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 유지되는 구간이 아니라 시작 지점을 알아야 된다. 시작 지점. 점을 알아야 된다. 요 시작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작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노이즈가 같이 들어오거든. 이게 노이즈가 막 이렇게 같이 끼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이 시작점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찾기가 어렵다고. 찾기 어려워. 이게 그더구나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10 계속 이렇게 변하면 또 상관이 없어. 그러면 또 쉽게 찾을 수 어느 정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보세요 샘플링 여보세요라는 걸 샘플링 했더니 11111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그다음에 0 1111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11111 가다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이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지 나 알 수가 없어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일이 계속 유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실제로. 뭐 여보세요에서 샘플링 하는 거는 거의 무작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일이 연속으로 나온다. 아니면 0이 또 계속 연속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듀레이션이 비트의 듀레이션이라고 근데 t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그럼 언제 시작되는지 이것도 알기 어려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기화를 맞추고 그걸 알아야지 동기화를 맞출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얘네는 이게 이제 이 구현 관점에서 어렵다는. 근데 이거 CDEF는 어떻게 돼? CDEF는 잘 봐봐. 이게 잘 봐봐. 이게 굉장히 잘 보면은 CDEF는 잘 봐봐. 이게 아까 내가 T 동안에 반만 유지하고 반은 뭐 제로 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잘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늘 존재한다고. 이게 변하는 구간이 늘 존재해. 변하는 구간이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늘 0일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요 한 구간 내에 이게 변하는 구간이 존재한다고. 한 구간 내에. 그럼 변하는 구간이 늘 존재한다라는 걸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쓸 수가 있거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 중간 지점에서 변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게 이 변할 때 요때가 그래 요게 이제 이 듀레이션의 중간 지점인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 싱크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구현하는 게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현이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보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이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잘 봅시다. A를 선택하면 뭐가 A, B를 선택하면 뭐가 좋은 거야? 돈이 덜 든다. 근데 어렵다. 만들기 어렵잖아. 만들면 누가 만드는 거야? 엔지니어들이 만든다고.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 A나 B를 선택하면은 돈이 덜 들. 전체 시스템이 돈이 덜 들어. 근데 엔지니어는 만들기 어렵다고. 그 다음에 CDEF를 보자고. CDEF는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쉽다. 누가 만드는? 구현하는 건 사람 누구야? 사장이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엔지니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보자고, 이게. 지금 내가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적어서. 그러면은 돈은 누가 돈 내는 거야? 누가 돈 내? 엔지니어가 돈 내는 거야? 사장이 돈 낸다고, 사장이. 사장이 돈 내. 사장 돈이 더 들고 엔지니어는 힘들다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 사장이 결정하는 거야?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거야? 사장이 결정하지.
삼성 다니는 여러분들 뭐 선배나 뭐 내 친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이 결정한다고. AB를 선택할 건지 CDF를 선택할 건지 이재용이 결정한다고. 이재용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겠어? 뭘 선택하겠어? 당연히 AB를 선택하지. 돈이 덜 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잖아. 엔지니어는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이재용이 생각할 때는 그럼 뭐 돈 더 주고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1조 더 주는 것보다는 뭐 몇 명 더 쓰면은 뭐 매덕으로 때울 거 아니야. 그게 다르다고. 이 관점이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늘 보면은 내가 이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 뭔가 시스템이 뭐 볼 때 들 때 뭐 이게 뭐 좀 힘들다 뭐 구현하기 힘들다 구현하기 힘든 거는 그건 뭐 구현하는 사람 입장이고 실제로는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내가 얼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뭐 좀 그렇고 그래서 비트 동기를 위해서 비트 동기하기가 이제 셀프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 이게 동기를 위해서 셀프. 근데 나중에 나올 거야. 싱크로나이제이션 요 부분이 나올 텐데 이제 요 부분 2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 나올 텐데 요 부분 그다음에 요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별도의 이제 따로 이거 말고 이거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 말고 따로 뭐 클락 신호를 보내준다든지 클락 신호를 이제 보내준든지 아니면 신호 자체의 동기화 정보를 뭐 이게 포함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는 안 해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돈이 더 드는 거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에서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라인 코딩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밴드위스 요게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돈하고 이게 머니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머니와 완전 다이렉트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밴드위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스몰 밴드위스 돈이 덜 든다 이거 유니폴라랑 폴라 에너지 이걸 많이 쓴다고 했고 그다음 파워 에피션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 이게 파워 에피션시 요게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왜 유니폴라 에너지보다는 폴라 에너지를 쓰거든. 폴라 에너지 측면에서 이게 이 폴라 에너지하고 유니폴라 에너지 1번하고 2번 중에 우리가 2번을 주로 많이 쓴다고. 1일 때 5V 쓰고 0일 때 마이너스 5V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고. 0일 때 5고 0일 때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것보다 1일 때 5V 0일 때 마이너스 5V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어떤 측면에서 더 좋냐 하면은 파워 에피션시랑 노이즈 이뮤니티가 더 좋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거야. 왜 폴라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밴드위스도 적게 들고 노이즈 이뮤니티도 더 좋고 뭐 파워 에피션시 뭐 사실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 노이즈는 똑같이 끼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파워를 얼만큼 덜 소모하면서 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밴드위스 측면에서 이제 유니폴라랑 또는 폴라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다음 파워 에피션시랑 노이즈 이뮤니티가 폴라 에너지가 더 좋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폴라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요걸 쓰고 있어. 유니폴라 에너지도 거의 안 써. 하여튼 그렇고 뭐 셀프 클락킹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 측면이지. 이게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달 표기는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뭐 돈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뭐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나중에 사장 돼 가지고 뭐 그렇게 안 살면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면 돼. 근데 대부분 다 사장 되고 나니까 다 바뀌더라고. 뭐 보니까 이혜진이고 뭐 이번에 김범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예전에 엔지니어였을 텐데 뭐 완전 사장 마인드로 완전 다 바뀌었던데 내가 보니까 더 꼴통이던데 내가 보니까 이재용보다 더 꼴통들이던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라이들이던데 완전 사람 바뀌어 이게 옛날에 내가 뭐 무슨 드라마 뭐 만화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송곳이라는 만화 있었어. 송곳이라는 만화. 그게 이제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이게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은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은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야. 내가 사장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종업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뭐 하여튼 그렇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폴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뭐하다고 밴드위스랑 파워가 원래 폴라 에너지가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폴라 에너지를 쓴다 했잖아. 폴라 에너지가 밴드위스랑 이제 이거 파워가 이제 아주 굉장히 프레셔스 귀중하다 이 말이잖아. 뭐 여러분들은 안 봤을 수도 있겠네. 나 그거 할 때는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뭐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때 나올 때 그 골룸이라고 뭐 주인공 따라다니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반지를 보면서 마이 프레셔스 이래거든. 마이 프레셔스. 나의 귀중한 거. 원래 자기가 그 반지를 가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뺏겨가지고 이제 뭐 그걸 다시 찾으려고 막 따라다니는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있어. 골룸이로 마이 프레셔스 이렇게 하는데 나의 소중한 뭐 이름만 규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널 이펙트랑 이제 인터심볼 인터페런스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채널에서 이제 뭔가 변형이 되거든. 채널에서 변형이 되는데 이거 좀 더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 디소셜 리스 우리가 이제 채널 중에서 제일 좋은 채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제일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일 좋은 채널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제일 좋은 채널 이게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디스토션이 뭐 이제 왜곡이잖아. 왜곡이 없는 디스토션리스 채널인데 뭐 제일 좋은 채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채널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디스토션리스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호든지 어떤 신호 이게 채널이야. 이게 지금 어떤 채널 이제 어떤 신호를 ST를 보내가지고 지금 RT로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뭐 공기나 아니면 전에 얘기했지만 물 속으로 하면 물이 되겠고 뭐 우리가 저기 우주로 보낼까 좀 진공 상태가 되겠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랜 케이블로 보내면 랜 선이 이제 그 채널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채널이라도 그 신호가 그대로 전달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되냐면은 딜레이는 막을 수 없어. 딜레이는 신호 전달되는 어떤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딜레이는 반드시 생기지. 딜레이 T0만큼 이게 뭐 작은 뭐 1초에 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굉장히 빨리 가긴 한데 뭐 지구상에서 할 때는 거의 뭐 딜레이가 거의 생기지 않지. 근데 뭐 저기 뭐 화성을 탐사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럼 몇 초 뭐 걸려. 이게 몇 시간 걸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 뭐 마션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는데 가는데 뭐 그때 신호가 뭐 2시간인가 뭐 걸리는 것 같은데 나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뭐 4시간 뒤에 이렇게 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 20분인지 2시간인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게 딜레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다음 뭐 앰플리튜드가 좀 약간 변하는 거, K만큼 변하는 거 요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ST가 들어가서 ST에 T-T0가 됐다. K에. 그러면 요런 신호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 임펄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임펄스 어떻게 될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게 만약에 델타 T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델타 T를 넣으면 이거는 K에 델타의 T-T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떤 시스템이야. 그러면 어떤 시스템 디소션리스트처럼 채널인데 이게 델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 K의 델타의 T만의 T0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HT가 뭐가 돼? 이게 HT잖아. HT. 그러면 HT는 이게 LTI 시스템이라 할 때
LTI 아니면은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없거든. KA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x의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돼? xf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x의 t 마이너스 t0를 할 때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x의 t 마이너스 t0 t0만큼 딜레이 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좀 알아? 뭐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풀어봐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xf에다가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델타 t 대신에 델타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1이잖아. 델타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1이거든. 1이니까 이게 요 1 대신 넣으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익스포넨셜에 j가 들어가는 순간 익스포넨셜 j 뭘 떠올려야 된다고? 익스포넨셜 j 이거 단위 원을 떠올려야 돼. 이 유니서클에서 이 컴플렉스 도메인 리얼 시그널 이게 이미지는 이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이 원을 떠올려야 된다. 원.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가는 순간 이걸 떠올려야 된다.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야 이게. 이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k의 익스포넨셜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0 요거의 절대값을 찍어보자고.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k의 절대값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의 절대값 이 두 개 똑같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뒤에 거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이야 1. 왜냐하면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원점부터 거리는 1이거든. 원점부터 거리. 익스포넨셜에 j가 들어가는 순간 이 원점부터 거리는 1이야. 왜냐하면은 뭐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코사인 2파이 ft0에다가 마이너스 j의 사인 2파이 ft0 이렇게 되는데 사인 코사인 이거의 원점부터 거리는 이거 a제곱 이거 a 플러스 bj라면 이거의 원점부터 거리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는데 그럼 a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파이 ft0에다가 더하기 사인 제곱에 2파이 ft0 이렇게 하면 이게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는 1이 되잖아 1. 뭐 원점부터 거리가 일단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1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절대값을 씌우면은 k가 되는 거고 요게 1이니까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즈 요거의 페이즈를 구하면 요거의 페이즈 세타 f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j는 빠지고 j 2파이 ft0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f로 빠니까 마이너스 2파이 t0 여기다가 f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리니어 페이즈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페이즈가 F에 리니어하기 때문에. 왜? 질문 있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 리니어 페이즈라고. 리니어 페이즈. 그래서 딜레이가 생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 딜레이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딜레이가 생기는 할 수가 없다. HAF가 이게 K가 나오는 거. 요거는 뭐 앰플리튜드가 K배.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컨스탄트하게 된다. 이게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앰플리튜드는 똑같다라는 거잖아.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다 통과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올 패스 필터라고 그래요. 올 패스 필터. 모든 프리퀀시를 다 통과한다. 올 프리퀀시를 패스 시킨다고. 올 패스 필터라고. 이 K가 나오는 이 상수 모든 K를 다 모든 프리퀀시 F에 대해서 다 K가 나타나는 거니까 앰플리튜드가 똑같거든. 올 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페이즈는 보면은 F에 대해서 이렇게 F에 대한 펑션이잖아. F에 대해서 펑션이니까 이게 상수고 이게 상수니까 요거는 리니어 페이즈라고 그래. 리니어 페이즈. 페이즈. 딜레이가 생기면 페이즈가 변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딜레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딜레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 전파의 원래 특성이야. 딜레이가 생기는 거 원래 들어갔다
뭐 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만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다고 이제 계산해서 뭐 이렇게 뭐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리니어 페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딜레이만 생겨도 페이즈가 이렇게 변한다고. 이게 페이즈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이 말은. 페이즈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이즈 이게 정확하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페이즈는 어렵다고. 페이즈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해. 나도 굉장히 어려워. 페이즈를 맞추는 것 자체가. 그래서 페이즈는 우리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아. 페이즈 리스판스는 뭐만 하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한다고. 매그니튜드라고 하기도 하고 앰플리튜드라고 하기도 해.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만 고려해. 앰플리튜드가 컨스탄트하다. 그러면 이거 앰플리튜드 컨스탄트하다. 제일 쉬운 거잖아. 뭐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페이지는 우리가 뭐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컨스탄트 하니까 이거는 HF가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컨스탄트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다음 내가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수업 시간에 월요일 수업 시간이 10월 18일 날 중간고사를 칠 생이야. 중간고사를 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내고 뭐 하여튼 끝내야 되는데 내가 끝낼 수 있을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고사를 시험 칠 생각이니까 내가 뭐 수요일 날 뭐 그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수요일 날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보려고 생각하는 거야. 1시간 15분 동안 보려고 하니까 몇 가지 뭐 이렇게 준비된 사항하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내 생각에는 요걸 다 끝낼 생각이야. 지금 요 장을 챕터 4장을 다 끝내고 지금 12페이지가 있나 뭐 34페이지인데 요건 뭐 그냥 쭉 나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 요 끝내고 뭐 시험은 볼 생각이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작년 기출 내가 작년 기출을 풀어주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원래는 이번 주 수업 시간 나 오늘 이걸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많이 나가지를 못했네. 그래서 원래는 하여튼 내가 풀어줄 거야. 풀어는 주는데 수업 시간에 풀어줄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따로 저장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 유튜브로 올릴지는 아마 유튜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풀어주긴 풀어줄 거야 작년 거. 그래서 뭐 하여튼 다음 수업 시간까지 이거 진도 다 끝내고 내가 그 작년 중간고사는 없고 작년 중간고사는 안 치고 기말고사만 시험 치었거든. 작년은 코로나 되면서 그래서 뭐 기말고사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뭐 이걸 좀 그걸 하든지 뭐 좀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거 풀어주기는 풀어줄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중간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내가 좀 왜 되도록이면 빨리 진도를 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 작년 시험 문제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걸 좀 빨리 그걸 올려야 될 것 같아. 끝내야 될 것 같아. 뭐 그렇고 혹시 뭐 다른 질문 있나? 없으면은 뭐 끝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